목차 보고 가겠습니다. 챕터 1에서 저희는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챕터 2, 초연결 네트워크 세대와 문화를 알아보고 챕터 3, 소셜 네트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챕터 4, 문화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인간과 문화에서는 첫 번째로 문화의 의미, 두 번째 문화의 변화, 세 번째 문화의 융합, 네 번째 문화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는 무엇이며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 디지털 시대, 지식정보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 지능정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동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이든 넓은 의미이든 여러 개념과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음식 문화, 복식 문화, 예술, 전통 문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종교 문화, 디지털 문화, 정보 문화, 인류 문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를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관념적, 학술적 관점으로 본 문화에는 고급 문화, 저급 문화, 음식 문화, 지역 문화 등이 있을 것이고, 단순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활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주어진 관습을 문화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인간 공동체에서 생성된 생활 양식에 대하여 매우 넓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농업 도구를 삶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살아남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신석기 문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디지털 혹은 정보기기를 삶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살아남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정보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화의 의미는 인간 공동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보편적 문화, 지역 문화, 시대적 문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 문화에는 먹고, 입고, 자는 것과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식하고 생활하는 공통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지역 문화는 각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 예의, 종교 같은 독특한 지역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시대적 문화는 농경 문화, 산업 문화, 정보 문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를 일컫고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문학이나 예술에만 한정한 문화를 말합니다. 한 인간은 다양한 문화에 속하고 한 문화는 다른 문화 계층에 종속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종속되거나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문화들의 예시로는 가족 공동체 문화, 마을 공동체 문화, 지역 공동체 문화, 국가 공동체 문화, 인류 공동체 문화,
그리고 기타 다양한 계층의 문화가 있고, 개인의 경우 공동체의 환경, 전통, 생활 습속에 따라 종속되는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중요하다면 기술이라는 것은 문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기술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방법과 양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기술, 온돌 구조의 가옥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예시로 온돌 기술, 온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온돌 기술, 온돌 문화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온돌 기술이 어떤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까요? 온돌 기술은 어떤 것일까요? 온돌 기술은 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돌에 어떤 기술을 가할까요? 그리고 그 온돌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돌 기술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 함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어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추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내놓았는데, 생각은 곧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좀 더 나아가 인간의 생활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예시를 하나 더 알아봅시다. 멀리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고전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봉화, 연날리기, 비둘기, 편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매체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전화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를 연결한 후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통신기기와 스마트 기기, 이동통신 기술로 진화하면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온돌 문화에 빗대어서 알아볼까요? 온돌 문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술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좋은 방법이란 인식이 확대되고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전파된 기술은 인접 지역을 같은 생활 방식으로 묶는 문화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가 된 것이죠. 온돌 기술은 인간이 직접 방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생활하는데 편리와 이익을 제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생활하는 양식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등 정착민족 중심 생활도구 크기, 모양, 배치는 앉아서 생활하는 양식에 맞춰지게 되고, 부엌에서의 생활, 식사 방식, 수면 방식, 가옥 구조, 복식, 사용 연료 등에 따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굴뚝의 위치, 열 효율을 위해 아궁이 하나에 여러 방을 연결한다는 것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계 질서와 예의 범절이 생성되고 관념화됩니다.
열기가 잘 미치는 따뜻한 곳에는 윗사람을 앉히게 하고 비교적 열기가 덜 미치는 곳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생존을 위한 온돌 기술이 생활 양식, 가옥 구조, 습관, 사고 방식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미생활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동질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온돌 문화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가 생성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에서 파생되는 여러 기술과 행위의 개념이 확장되어 문화로 관념화됩니다. 온돌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난로로 생활 공간 전체의 공기를 대류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럽, 북미 등 유목 사냥 민족이 그 예시인데요.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사용하는 게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의 기술에서 파생되어 문화를 구성하는 개념망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가 생존을 위한 문제 해결의 도덕, 철학, 의식주, 예술, 문학 등 모든 면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총체적 개념을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문화는 지역이나 인간 공동체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간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승과 전파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화는 공동체의 생존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던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왼쪽과 같이 시간적인 흐름을 계승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공간적인 흐름을 전파라고 합니다. 계승의 예시를 왼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명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는 예전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므로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보듯이 콜라나 커피를 마시거나 청바지를 입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된 문화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회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문화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의 계승과 전파가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시대 여건과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사회는 변화하게 됩니다. 즉, 그 시대를 사는 세대와 지역 공동체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편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대적, 환경적 편리와 이익에 잘 맞으면 쉽게 계승되고 전파됩니다. 또한 생존뿐만 아니라 세대나 지역 공동체의 통치 이념, 정책, 관습, 종교 등에 따라 계승, 전파되기도 합니다. 문화 변화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쌀이나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 지역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는 문화, 주거 난방 문화 등은 생존을 위해 다음 세대로 계승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공동체에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쉽게 전파됩니다. 종교, 농업과 그림과 같은 예술, 충효사상, 교육과 같은 정신문화는 공동체의 정책이나 이념에 따라 계승되고 전파되지만 통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농업과 충효사상은 정책에 따라 계승됩니다. 문명의 발전에 따른 서구식 대중교육이 우리나라에 전파됐고요. 하지만 종교, 대중예술, 복식, 두발 등은 일부 통제되기도 합니다. 문화의 소멸과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는 지금의 공동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익이나 편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문화 공동체에서 그 문화를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문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알맞게 변형되어 적응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예시로 우리의 효사성과 각종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의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된 새로운 문화는 지역의 기존 문화에 녹아들거나 기존 문화와 교체되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의 문화와 지역의 기존 문화에 적당히 섞여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문화융합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달 문화는 정보통신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터치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나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달 문화는 기존의 배달 문화와 정보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신속 배달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신속성과 자유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속 배달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공동체 구성원의 습성, 모바일 기술 및 스마트 기기의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공동체가 생긴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승되어 온 문화와 새로 창출된 문화 사이에는 시대적, 지역적 여건에서 여러 이유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시로 펑크족, 오렌지족, X세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문화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는 생존 본능이라 볼 수 있고 곧 새로운 문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화적 충돌로 생겨난 새로운 기술, 문화, 세대는 장차 또 다른 기술, 문화, 세대로부터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공동체가 주도하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과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 변화의 예로 각 기간 동안 변화한 기술, 도구나 생산, 문화를 보여줍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시설의 자동화 시스템은 육체노동을 대체하여 실업자 발생과 같은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거기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정보사회로 들어가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했고 대중문화의 전파와 보급이 급속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데이터 기술에 의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 중심의 문화 사회로 진화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정신과 지식 노동의 자동화에 의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의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융합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술이 다른 기술과 만나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결합되는 것을 문화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 온돌 침대가 있는데요. 온돌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구를 덮이는 기술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서구 혹은 유목민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가열 방식, 연료, 기후변화, 타 문명의 동경, 생활 편리성들의 이유로 온돌 문화 더하기 침대 문화는 온돌 침대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화융합은 개념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개념들을 녹여서 완전히 다른 하나의 개념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공동체의 여러 생존 기술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다른 공동체의 생존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 예시로 퓨전 음식을 들 수 있는데 한국 전통 음식과 다른 나라 음식이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퓨전 음식의 예시들입니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융합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가 반드시 결합하진 않더라도 한 문화가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형되거나 타협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개량 한복, 청바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개량 한복은 전통 한복도 서구식 복식도 아닙니다. 그저 기능의 편리, 행동의 편리, 패션 등 여러 면에서 시대에 적절하게 타협한 문화의 융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바지를 입는 문화는 정통 복식의 문화를 교체했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만으로도 생활 양식과 행동의 많은 부분이 따라서 변해하거나 교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는 종교, 정치, 저항, 환경, 제도 등의 여건에 의해 융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초연결 사회를 들어볼까요? 전화를 사용하는 문화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화가 융합하여 스마트폰 문화를 창출하면서 사회, 정치, 생활 등 모든 분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도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 기술, 정보 기술, 빅데이터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구현되는데요. 이 구현에 따라 문화도 융합되게 됩니다. 초연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연결 문화는 스마트 기기, 컴퓨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의미합니다. 개인에서 사물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문화를 생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결합, 타협,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합니다. 아래의 그림이 초연결 사회망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융합의 총체인 초연결 문화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여러 문화가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M 와이즈와 J 슬랙의 문화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전통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매일 열고 다니는 문,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매일 음식을 만드는 오븐, 레인지, 냉장고 등 부엌 도구, 이 모든 것에 다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바일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사이, 사물과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인간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상황은 인간과 사물을 하나의 행위로 이어주는 연결 행위망으로 구성됩니다. 컴퓨팅 기술, 인터넷, 모바일 기술, 지능정보 기술은 하나의 행위망을 구성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기술의 예시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새로 나온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자동차는 손동작이나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가령 스마트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자동차의 블루투스와 스마트 키의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때 블루투스 기술, 스마트 키를 누르는 행위는 각각 다른 것이지만 자동차의 블루투스와 스마트 키를 누르는 것은 하나의 행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기술은 기술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기술과 행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술과 문화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화기술의 상태에서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간의 제스처와 태도를 통하여 몸의 행위를 변하게 하고 지각력도 모아집니다. 그럼으로써 몸에 일정하게 주어지는 행위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거나 진보된 기술을 지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의 패턴은 또 다른 문화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각력에 의해 하나의 패턴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패턴의 변화는 인간의 뇌와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일상에서 늘 있던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세뇌된 뇌와 신체 감각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바일 기술, 스마트 기술, 컴퓨터 기술 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터치나 클릭 하나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처럼 일상에서 늘 접하는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통신 기술은 스마트 기기로 문자, 음성, 사진 등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든 가까이든 다른 곳에 위치한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 혹은 같이 연결되게 있다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모바일 통신 기술입니다. 음악, 사진, 기사,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와 사물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사물이 지능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사물 인터넷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문화기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사물 네트워크에 의한 문화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으로는 상황인지, 예측성, 노출성, 친밀성, 가상성, 실시간성, 무정부성이 있습니다. 상황인지는 한 개인 주위의 모든 환경과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고, 예측성은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측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출성은 상황 인지에 의해서 각 개인이 모든 것을 쉽게 노출되고 추적되는 것을 의미하고, 친밀성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연결되거나 거부가 가능합니다. 가상성은 개인은 언제 어디서든 가상 공간에서 생활 가능하고, 한 개인과 다른 공간에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성은 네트워크 기술은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블루투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필요한 문자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정부성은 사생활 정보를 강하게 통제하지 않으며 정보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정보 통제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화 기술에서 고려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상황 인지, 예측성, 가상성, 실시간성, 감정 없는 친밀성 등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개인 인증, RFID 칩, 생체 정보 사용 등은 오히려 개인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여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치 기기는 물론이며 회사, 학교, 공공기관, 어디에서든 각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활동이 눈에 안 보이는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문화기술 1부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